두 번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라드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비라드, 브레스트 이미징 리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 하는 게 비라드죠. 그래서 요즘 브레스트의 검색은 전부 다 비라드에서 카테고리를 다 정해가 팔로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드를 사이로이드에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티라드라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티라드는 뭐냐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스피셔스 파인딩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형, 그 다음에 하이포 에코제니시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마이크로 로비 레이트여도 오 일레귤러 마진, 톨러된 와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속에는 이제 몇 개가 있느냐를 보고, 카테고리 3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카테고리 4A는 한 개. 그 다음 두 개 있으면 2, 4B. 그 다음에 세 개 내지 네 개가 있으면 4C로 하고, 이제 카테고리 5는 이제 다섯 개 있으면 카테고리 5래가 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말리건시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하는 아주 그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고 이제 티라드라케가 앞으로 요건 그런 브레스만큼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데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베데스타 시스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전에 베데스타 시스템이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가 갑상선을 FNL 해가 병리에 주면 병리과 선생님마다 이 리포팅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걸 이제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통일을 해가 어떻게 나왔냐면 1, 2, 3, 4, 5로 나눴어요. 그래서 1은 non-diagnostic unsatisfactory죠. 결국은 이게 이제 진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리피트 FNL을 하라. 그 다음에 비나인, 이제 병리과에서 이게 비나인이다. 이렇게 되면 뭐 클리니컬 팔로우이죠. 그 다음에 여기 3가 문제됩니다. ATP하고 undetermined 시그널. 뭔가 세포가 이상이 나는데 이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또 follicular region이 보이는데 이게 잘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제 3를 줬습니다. 3를 줬는데 이게 아우스라고 하죠. AUS, 아우스. 오스하기도 하고 아우스합니다. AUS, 오스, 아우스. 아우스. 그럼 이 아우스가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아우스가 나오면 이 이제 병리 임상인사가 리피트 FNL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리과 의사들이 정도 관리를 하죠. 이 병원의 아우스가 전 케이스 중에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또 두 번째 문제는 아우스 중에서 그 말리그넌시 레이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정도 관리를 하게 되죠. 그 아우스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또 아우스 중에서도 말리그넌시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죠. 그 병리과 의사는 옛날보다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우스를 딱 그러니까 병원마다 아우스 정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폴리큐라 네오슨.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 나왔는데 또거나 suspicious follicular neoplasm가 나오면 이래 되면 이제 near total 사이레덱톰 오 서지컬 로벡톰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리그넌시죠. 말리그넌시는 수술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베데스타 시스템이 정리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학교에서 말하면 듣는 사람 전부 다 뭐 귀신 나빠 먹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강의를 들어야만이 이 베데스타 시스템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갑상선 세포는 도대체 어떻게 보이느냐부터 알아야 정상을 알아야 결국 이상을 아는 거죠. 정상을 알아야 이상을 압니다. 저는 이제 초음파를 배웠는 게 어떻게 배웠냐 거꾸로 배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먼저 배우고 병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병리를 먼저 배우고 초음파를 배웠거든요. 거꾸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초음파를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병리를 보고 초음파 보니까 뭐 굉장히 쉽고 그 소견이 뭘 시사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병리 강의. 정상 갑상선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폴리큘러 스트럭처죠. 폴리큘러 스트럭처가 이렇게 폴리큘러 앱세리움이 있고 여기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큘러 앱세리움 사이에서야 C세포가 인게 있죠. 파라폴리큘러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파라폴리큘러셀입니다. 칼시토닌 분비하는 파라폴리큘러셀 C세포입니다. 이 C세포는 오리진이 틀립니다. 이거는 그 신경세포거든요. 우리 사이로이드는 턱 밑에서 쪼로로 밀어왔고 요 놈은 동네가 되냐면 엉뚱하게 척추 옆에 있는 심파세틱 그 신경에서 저래서 안으로 솔솔솔 들어가 사이로이드 결합인데 안에 싹 들어가는 놈입니다. 그러니 이 놈은 옆에 있어도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요 파라폴리큘러스는 콜로이드하고 접하지 않습니다. 그게 호르몬을 만들어가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가 콜로이드에 저장하지만 요 놈은 만들어가 바로 혈관으로 보내주거든요. 그 우리 판크레아스에 말하자면 판크레아스에 그하고 덕탈 에피세리움하고 에시나이하고 랑가하스 자이언티스랑 같이 판크레아스도 전혀 틀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 세포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FNA를 보면 어떤 형태를 보이냐?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걸 하니컴 표현했어요. 하니컴. 또 벌집처럼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폴리큘러 패턴. 두 가지로 형태로 보입니다. 폴리큘러.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이게 단면이고 입체를 그린다면 옥수수를 그린다면 옥수수가 이렇게 되죠. 옥수수를 쓰면 옥수수의 절단을 어떻게 하느냐 틀리겠죠. 이렇게 절단하면 이렇게 보일 거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절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절단면에 따라서 세포가 이렇게 하니컴 또는 폴리큘러 패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세포는 어떠냐? 여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정상 세포는 갑상선 세포는 라운드 내지 오발하죠. 라운드 하거나 조금 오발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크로마틴이 지금 유크리올라이가 여기에 있고 핵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핵막이죠. 핵막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인데 사이토플라즘은 연합니다. 연한 세포질이죠. 연한 세포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크로마틴입니다. 크로마틴이 그라뇰라한 가리평 크로마틴. 가리평 크로마틴이 여기 중요합니다. 가리평 크로마틴. 크로마틴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크로마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정상 세포입니다. 정상 세포.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되죠. 배열이 아주 규칙적으로 되죠. 자, 이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는 유도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죠. 아까 암세포가 유도하면 이렇게 갑상선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로잉하죠. 세포가 그로잉합니다. 그로잉하고 주위로 또 침륜도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가 FNA 상입니다. FNA 상 어떠냐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파필러리 팁이 막 떨어져 나오고 정식 이게 파필러리 팁이라고 하죠. 파필러리 팁이죠. 그 다음에 세포가 중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질 않겠죠. 세포가 막 겹쳐지는 거죠. 세포가 중첩상을 보이죠. 세포의 중첩이 보이죠. 세포가 중첩이 됩니다. 암세포는 다 그렇죠.
세포 중첩이 보이고 또 이 정상 세포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결합력이 있는데 암 세포는 뚝뚝뚝뚝 잘 떨어지죠. 이렇게 이제 암 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암 덩어리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고립세포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갑상선이 유도하면 이런 파필러리 스트럭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뉴클레우스로 보고 진단하는 겁니다. 이 제일. 자, 그러면 갑상선 암 유도암의 세포는 세포가 보면요 조금 길쭉길쭉해져. 이런 식으로 뾰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 핵막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핵막이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고 제일 중요한 소개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크로마틴 패턴입니다. 크로마틴이 아주 마이크로 크로마틴. 마이크로. 이거하고 좀 구별이 안 되네. 약간 굵게 해줘야 돼요. 조금 굵죠. 아주 미션. 또는 크로마틴이 페리페라에 이렇게 내부는 아주 마이크로 크로마틴입니다. 이렇게 크로마틴이 아주 약하죠. 약하게 되고 핵막이 불규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막이 변성을 일으키가 핵막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네, 여기 핵막이고 핵막이 이렇게 되죠. 여기 요 사이토플라즘입니다. 이 세포질이 인바지네이션 돼요. 세포질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인바지네이션. 이렇게 되고 인바지네이션 되어버리면 세포가 크로마틴은 바깥으로 이렇게 되죠. 핵막이 막 변행을 일으키죠. 그래서 잘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려버리면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걸 슈도 인클루전 합니다. 슈도 인클루전. 그렇죠. 진짜 인클루전은 핵막이 쏙 빠져가지고 세포질을 안 와. 진짜 인클루전이 아니죠. 반대로 이렇게 잘려버리면 커피빈 어피어런스가 되죠.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세포가 커피빈 원로 이런 형태로 보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포들이 어떠냐, 사이토플라즘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densan 사이토플라즘을 가집니다. 주위에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이 아주 진하게 됩니다. 사이토플라즘 진하게 되고 또 사이토플라즘이 여기에 진하고 그 안에 백효거든요. 백효, 사이토플라즘의 백효거든요. 그래서 densan 사이토플라즘, densan 세포질, 사이토플라즘 가지고 사이토플라즘의 백효거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아주 시크한 콜로이드 연하지 않고 콜로이드가 진한 콜로이드, densan 콜로이드, 또 풍선껌 되죠. densan 콜로이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유도암이 특징입니다. 이게 유도암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특징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면 잊지 않습니다. 이 자를 저 뒤에 아닌데 이 자를 덜꺼주면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뭐 대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이 유도암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리 여사가 결국은 아웃을 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티피컬한 소견에서 그냥 말리그넌시를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뭔가 좀 애매하죠. 그렇게 그럴 때는
아웃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웃을 줍니다. 그러면 아웃을 도대체 뭐냐? 병리에서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이제 말리너즈를 또 못 주겠고 서스피셔스 말리너즈 주기도 좀 곤란하고 이런 거거든요. 아웃의 원인은 대부분 보면 첫째는 우리가 아티팩트죠. 아티팩트. 우리가 이제 이거는 초보자 할 때 FNA를 할 때 이 스메어를 잘못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드라잉 아티팩트가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포가 낭성 변성이나 헤모라지 이런 걸 일으키는 근처에 있는 세포들은요 잘 안 보입니다. 가령 이렇게 우리가 결절이 있는데 결절이 여기에 솔리드 포션이 있고 여기에 시스틱 포션, 요 솔리드 포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이쪽으로 FNA 해놓으면 이 세포들은 변성을 아무래도 많이 일으키죠. 예, 그러면 헤모라진, 네크로시스 뭐 이런 걸 네크로시스 이런 걸 일으켰으면 이 세포 자체도 변성을 일으켜 가지고 판독을 잘 못해요. 판독을 해보면 슬라이드 보면 이런 크로마틴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그럼 여기가 진하게 보면 유크리어스가 덴스해요. 핵이 진하게 염색이 돼요. 진하게 염색이 되면 병리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형태로 봐서는 바피럴 캔서 같은데 진하게 염색되게 마이크로크로마틴도 보이지도 안 하고 그래 되면 진단을 못 때리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결절에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호르몬 치료거나 라디에이션이거나 뭐 이런 걸 받거나 이런 게서도 이런 변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웃을 주면 개인차도 많습니다. 의사 중에 병리과사 깐깐한 사람, 조금 후한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개인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FNA에서 아웃을 나오는 걸 전부 다 다른 선생님한테 제3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줬는 거예요. 저는 그 진단명을 안 가르쳐주고 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명과사가 그분은 굉장히 좀 후하게 주는 거예요. 내보고 이거는 suspicious, 이거는 definite 이렇게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래요. 그게 의사마다 결국은 주관적인 차이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여포성 종양. 자, 우리가 갑상선의 대포암이 파피럴 캔서고, 파피럴 캔서는 파피러리 그로잉 하든지 파피러 그로잉 안 하고 폴리큘러 그로잉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크리어스가 이런 패턴을 되면 파피럴 캔서죠. 근데 여포성 종양은 대체로 마이크로 폴리클을 형성합니다. 여기 보면 작은 마이크로 폴리클을 형성. 그러면 이제 폴리클을 형성하죠. 그러면 어떠냐? 여포성 종양은 이렇게 종양 내의 특징이 여포성 초음파상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면 정식성이죠. 이게 이제 유도암이나 이런 거는 심연성인데 이건 정식성 마이크로 폴리클을 형성하는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죠. 그래서 요 놈은 팽창성 발육을 하기 때문에 캡슐을 가지죠. 캡슐이 비교적 저액보고 뚜렷합니다. 저액보고 뚜렷하죠. 뚜렷합니다. 캡슐이 비교적 컴플리트하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 안에 에코제니시티가 아이소에코 내지 저에코 분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포성 종양은 안에 콜로이드가 대체로 콜로이드들이 덴스합니다. 루스합니다. 콜로이드가 연한 콜로이드 되니까 이 세포가 많이 전축되어 있고 마이크로 폴리클로 작은 폴리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콜로이드가 연한 콜로이드고 이렇기 때문에 결절이 내부가 균질합니다. 균질하고
대부분 저에코 내지 아이소에코. 아이소에코를 수도 있고 저에코를 수도 있어요. 고에코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계사나 출혈이 별로 없습니다. 계사 출혈이 별로 없습니다. 있더라도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어포성 종양은 혈관이 아주 발달이 되게 작은 혈관들이 발간되기 때문에 종양이 좀 크더라도 혈류가 충분히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FNA를 하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여포성 종양을 의심할 때는 일단 결절이 저에코이거나 아이소에코이고 캡슐이 완전하고 그 다음 내부가 상당히 크는데도 불구하고 헤모라지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어나고 물론 이제 아주 크면 센트럴 네크로시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적은 거죠. 균질하죠. 이런 게 이제 여포성 종양입니다. 여포성 종양은 세포가 아주 단조롭습니다. 세포진을 해보면 마이크로폴리클이 이렇게 마이크로폴리클이 보이고 마이크로폴리클이 이렇게 보이면서 마이크로폴리클이 있고 이제 혈관이 많기 때문에 RBC는 많습니다. 이렇게 RBC 여기 RBC죠. 혈액이고 이건 마이크로폴리클이고 그렇게 뭐라 합니까? 아주 모노토너스하다. 이 갑상선은 모노토너스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막 화려하면 이거는 양성입니다. 그러면 여포성 종양하고 감별해야 될 게 결절성 가행성이죠. 결절성 가행성. 이거는 이제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 병리 노듈라 병리 진단이죠. 하이퍼플라시아. 이렇게 병리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임상적으로 또 왜냐면 선종양 결절. 아데노마하고 비슷한데 아데노마처럼 이 임상용이죠. 요거는 TSH에 관계되죠.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는 우리나라 일본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이로이드 호르몬은 너무너무 많이 먹거든요. 그 아이다는 너무 많이 먹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다 중에 일본 사람도 더 많이 먹는데 곰포라든지 그 뭡니까 그 곰포가 뭐더라 다시마 굉장히 많이 먹어요. 우리도 많이 먹지만 그리고 건강식품에 보면 다시마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다를 많이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나와가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때 아이다는 너무 많으면 블로킹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갑상선 수술할 때 옛날 합치하는데 아이다를 먹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있는 호르몬을 액티브 폼으로 만드는 걸 블로킹하는 거죠. 페리페리. 그래서 우리가 아이다를 너무 많이 먹으면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사이로이드에서 호르몬은 충분히 생기는데 많은데 호르몬이 이 액티브 폼으로 안 바뀌니까 우리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모자라인 줄 알고 TSH를 더 많이 분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TSH의 아주 스테빌리티, 가민성이 높은 글랜드에서 이 정식이 일어나는 거죠. 정식이 일어나다가 TSH가 노멀라이즈 되면 정식이 고만돼 가지고 네크로시스, 헤모라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결절성 가행성은 초음파상이 어떠냐면 이렇게 결절이 생겼는데 결절이 보면 캡슐이 불완전해요. 이 캡슐은 트루 캡슐이 아니고 트루 캡슐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가지고 생기는 거죠. 컴프레션으로 생기는 슈도 캡슐입니다. 슈도 캡슐. 그렇죠. 슈도 캡슐. 그 다음에 이 결절은 이제 헤모라지 네크로시스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죠.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그러니까 안에 종괴가 크면 안에 출혈, 괴사, 석회화 이런 것을 많이 일으키죠. 이런 걸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FNA를 해보면 아주 다양한
그 소견을 보이죠. 예를 들자면 이러한 마이크로 폴리클도 보이고 마크로 폴리클도 보이고 마이크로도 보이고 마크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이 세포가 네크로시스가 되면 이 네크로시스 된 놈을 잡아먹는 히스테오사이트가 있죠. 히스테오사이트, 마크로파지, 마크로지, 히스테오사이트, 마크로파지가 막 나오죠. 히스테오사이트.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포들이 네크로시스 된 막 세포들, 괴사 세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아주 많죠. 콜로이드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아주 다양한 마이크로, 마크로 폴리클, 콜로이드, 그 다음에 히스테오사이트, 괴사세포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미과 선생님들이 이 마이크로 폴리클이 보일 때는 슬라이드를 구석구석을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전체가 마이크로 폴리클로 구성되면 이거는 폴리클한 역할을 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한쪽에는 마이크로 폴리클인데 다른 쪽에 보니까 마크로 폴리클도 보이고 헤모라지도 일으키고 이런 게 있으면 아 이거는 아데노마토스 노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이가사가 폴리큘라 니오플라즘 이렇게 노듈라 하이퍼플레 이렇게 진단을 주는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보니까 폴리큘라 니오플라즘 가능성이 더 높다. 어떤 셈은 플러스 이렇게 두 개는 이건 거의 틀림없는 거죠. 이게 결국 요 뜻이 뭐냐면 폴리큘라 니오플라즘 서스피셔 폴리큘라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폴리큘라 리전은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아웃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거 자,